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민선 8기 울산시의회 의장단 선거가 파행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 의장 내정자로 이성용 의원을 선출했지만 경쟁했던 안수일 의원이 반발해 의장 후보로 공식 등록한 겁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한바탕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난 21일 제8대 후반기 의장단 후보자 등록 결과 의장 후보로 이성용, 안수일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등록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당내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있었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 간 의원총회에서는 세 차례 10대 10 동수가 나와 다선 의원인 이성용 의원이 내정자로 결정됐습니다. 때문에 25일 오후에 있을 의장 선거는 물 흐르듯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경쟁했던 안수일 의원이 의장 후보로 공식 등록해 의총 결과에 대한 불복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당내 진통이 예상됩니다. 안수일 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며 전반기 부의장이었던 이성용 의원이 후반기에는 직을 맡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저버린 데 대한 정당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당내 의원총회에서 의장 후보로 내정된 이성용 의원은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총 결과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좀 같이 함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반기 의장단 후보 등록 결과 현재 제1부의장은 이영애 의원과 김종섭 의원, 제2부의장은 강대길 의원과 김수정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송근호 의원이 등록했습니다. 5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3개 상임위에 2~3명의 의원들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같은 경쟁 대결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한 의원들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한몫하는 분위기입니다. 전반기 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은 후반기에 안 나온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 약속에 대한 의원 간의 신뢰에 대한 문제인데, 의장과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 5명을 가리는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현재 시의원 22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20명, 국민의힘 후보 간 대결 영상이 본선에서도 현실화될 경우 단 2명밖에 없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맡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는 울산시의회. 극적인 타협안이 제시돼 원만한 원구성을 이뤄낼 수 있을지 파행으로 치닫게 될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1단계 공사가 당초 일정보다 또다시 1년여간 늦어지게 됐습니다. 롯데 울산개발은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관련해 최근 울산시의 복합환승센터 1단계 공사 착공 시기를 지반 분석과 주차장 동선 개선 등의 개발 실시 계획 변경 절차를 밟기 위해 1년간 늦추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롯데 측은 당초 이달 말 완료 예정인 600면 규모의 임시 주차장 공사 완료와 함께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A주차장 시설물을 철거하고 복합환승센터 1단계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습니다. 롯데의 계획대로라면 울산 복합환승센터는 오는 2027년 하반기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고 2단계 공사는 2030년 완공됩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제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도 국비 사업에 대해 건의하는 등 2025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 등과 면담을 갖고 2025년도 주요 사업 가운데 정원 문화산업 기반시설 구축과 삼산 여천 매립장 공공수역 수질 개선 사업, 그리고 카누 슬라롬센터 경기장 건립 등 3건의 국비 반영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카누 슬라롬센터 경기장 건립은 울산시가 국제 규모의 카누 슬라롬 경기장을 건설해 아시아 카누 연맹본부와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울산 지역 건설업계의 하도급률이 올해 목표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 2분기 하도급률 재고 점검 회의에서 현재 울산 지역 하도급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8%포인트 늘어난 32.17%로 33%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도 대형 건설사를 방문하는 등 현장 지원 활동에 힘입어 지역 하도급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민간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 업체 참여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음주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 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음주 단속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셔야겠습니다. 이제 시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음주운전자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오전 울산 신사무교. 경찰관 2명이 한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운전석 문을 열자 내리는 남성. 비틀거립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93%,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을 검거할 수 있었던 건 시민의 신고 덕분. 이 차량을 뒤따르던 운전자가 앞차가 너무 왔다 갔다 한다며 112로 신고한 겁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도주 경로까지 알려준 시민 덕분에 신고한 지 20여 분 만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4월 새벽 울산 남구의 한 도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한 시민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앞뒤를 가로막고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이 남성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의 2배에 가까운 0.144%였습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음주운전 사고를 시민들의 신고로 막은 겁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울산경찰청에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는 2,696건. 하루 평균 18건가량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17.4%가 실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의심 신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3년 전 하루 평균 10건이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엔 하루 20건이 접수될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투입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경력이 이제 미처 커버할 수 없는 이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좀 더 음주운전이 근절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 단속 시간대를 확대하고 동시에 불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S-오일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지능형 공장 시스템 구축을 위해 3년간 255억 원을 들여 추진한 디지털 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기존의 30여 개 시스템으로 분산해 운영하던 시스템을 한 곳으로 모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 것으로 연간 2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올해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5급 공채 출신 김창현 예산 담당관을 3급으로 승진해 행정국장으로 배치했고 종합건설본부장에는 이재곤 건축정책과장이 승진 임용됐습니다. 또 김정욱 정원운영팀장을 신설되는 시민생활정책추진단장으로 승진 임용하고 최초의 여성시설 서기관인 김희경 종건관리시설 부장을 본청 건축정책과장으로 배치했습니다. 7월 1일자로 실시된 이번 5급 이상 인사에서는 4급 2명이 3급으로 승진한 것을 비롯해 승진 34명과 전보 111명, 인사교류와 파견 등 모두 184명이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이 어제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3주간 초등학교 통합구역 조정 의견을 받습니다. 양 교육지원청은 택지 개발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취약 아동수가 변화하면서 학교 간 학급 현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 통합구역을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수렴은 교직원과 행정복지센터 직원, 학부모와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양교육지원청은 이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합구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광은 앵커의 이슈인 뉴스, 오늘은 김상욱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이슈 뉴스에서는 변호사에서 국회의원으로 퀀텀 점프를 하더니 국회의원 시작과 함께 여당의 시당 위원장의 원내 부대표까지 아마 지금 울산 국회의원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분일 것 같아요. 남구갑 김상욱 국회의원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제일 잘 나간다 하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거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 선배 의원님들 들으시면 아주 혼납니다. 격려해 줄 겁니다. 격려해 줄. 그런 분 없어요, 울산에는. 저희 울산의 자랑이 우리 예. 울산 국회의원들이 네. 정말 우리 울산 일이라면 예. 한 몸 한 뜻으로 움직입니다. 예, 예. 그런 점이 참 우리 울산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김상욱 의원 귀엽잖아요. 맨날 웃고 다니고 말이죠. 열심히 울산을 위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예, 쾌활하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당위원장으로 인사도 하시고 각오도 말씀하시고 네네. 그렇게 시작하죠.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인 김상욱입니다. 저출산, 지방소멸 등 정말 국가적으로 어려운 중대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울산 역시 청년 유출 그리고 고령화와 산업기반 약화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와 우리 사회는 현재 대립과 분열 그리고 악마화와 소통 부재로 국가적 과제 해결에 국론을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럴수록 상호 존중하고 또 당파를 넘어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정책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 다르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함께 소통하고 하나의 뜻을 모아서 이 국가적인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품격 있는 정치 열어가겠습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야, 변호사 하셔서 그런지 유창하십니다. 아닙니다. 정리도 잘 하시고요. 예. 자, 울산의 여당을 대표하는 의원이 되셨단 말이죠. 초선의 젊은 의원은 지금까지 했던 분들하고 뭐가 다를까?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기대도 되고 궁금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건 좀 길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희 우리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우리 시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민과 당론이 많이 괴리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어떤 정책을 원하시고 어떤 정치를 하기를 바라시는지 저희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저희 구체적으로는 저희 당에 당원으로 모실 때 그동안 많이 모시지 못했던 청년층 그리고 직장인들, 주부,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저희 당원으로 모시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당론으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당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시민들께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사람을 길러내야 합니다. 저가 시작으로 이제 저 뒤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울산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에 더 힘있게 용기 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 젊은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힘껏 돕겠습니다. 그런 정치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하던데 우리 김상욱 의원은 시민을 중심으로 청년을 중심으로 그걸 강조하시네요. 중요한 것은 네. 이 정치가 국민들에게 향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여론이 당론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면 당들이 다 색깔이 있다 보니까 예. 당론과 시민의 여론이 많이 괴리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예. 그것이 결국에는 네. 당원 구성과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구성이 다양하다면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 그동안 우리 당이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당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네. 자,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이제 의원들마다 1호 법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법조인이시니까 누구보다도 꼼꼼하게 입법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김 의원의 1호 법안이나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현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어떤 건가요? 제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저출산 문제와 지역 소멸 문제입니다. 네. 일단 저출산 문제는
지금 다양하게 저출산 특위 관사 활동을 하면서 예. 저출산 관련된 토론이나 아니면 기타 연구 모임을 자주 하면서 여러 가지 반영을 지금 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예. 정말 급하지만 또 꼼꼼히 챙겨가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 주무부처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국가적 시대적 사명이라는 생각으로 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결과를 내려면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렇죠. 워낙 거대 담론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건데요. 예. 특히 우리 울산이 이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전국의 가장 모델되는 모범 사례로 만들고 싶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는 우리 울산에 더 많은 자치권과 입법 권한이 필요합니다. 예. 이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울산시와 적극 협조하면서 같이 구체적 법안을 준비하고 또한 행안부와 소통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요. 이 역시 거대 담론이라서 예. 하루아침에 법안이 나오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조금 단시간에 해낼 수 있는 법안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 제가 관심 두고 있는 것이 재복 공무원들 처우 개선이나 아니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보훈 개선, 또 우리 아이들을 맡길 때 예. 보육교사에 대한 불안감이 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보육교사 자질 확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이런 부분들은 예.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적게 걸릴 부분들이라서 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꼭 중요한 건 일을 잘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제 이름으로 될 필요는 없다고 믿고요. 그래서 다른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것 중에도 예. 제가 도움을 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보이는 대로 열심히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이런 기회가 가끔 있을 테니까 차츰차츰 듣기로 하고요. 네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주시죠.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지금 정치 보시면 답답함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또 저희 국민의 힘을 보고 실망하신 분들도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빨리 해결되지 못해서 좀 염려를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예. 겁니다. 예. 저희가 모자랐던 부분, 또 채워야 할 부분 철저하게 반성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의 바람을 실천하는 그런 국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더 시민들 곁에 함께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하는 저희 국민의 힘이 될 테니까요. 많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 주시고, 또 중요한 거는 함께 해 주십시오. 예. 함께 하면서 목소리를 반영해 주시면 저희 당도 더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질문 대답하든지 말든지 당대표 누가 될 것 같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예. 지금 우리 시청자들께 말씀드린 모든 말씀이 이게 바로 김상욱 초선 의원의 초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의원 생활하다 보면 초심 잃을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방송을 제가 녹화해서 드릴 테니까 6개월쯤 뒤에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28 울산국제정원 박람회 유치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주말 울산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올해 정기 이사회와 함께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김상우 국회의원과 김기환 시의장, 서동욱 남구청장과 박청돈 북구청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과 정원도시 울산의 미래에 대한 주제 발표와 자유토론, 질의답변 등으로 진행됐으며 박람회 유치를 위한 아파트 연합회 협력 방안 등의 의견이 공유됐습니다. 울산의 대표 하천인 태화강의 시공간적 수질 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 수질이 좋은 등급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997년부터 2023년까지 27년간 태화강 수계 구역별 수질 오염 물질 농도를 분석한 결과 태화강 상류 지역의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평균 농도는 전체 기간 리터당 0.4 마이크로그램에서 0.6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좋음 등급을 나타냈으며 중류와 하류 지역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원 관계자는 과거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연평균 농도가 1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죽음의 강이었던 태화강의 수질이 현재는 생태 하천으로 변모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태화강의 수질 개선 결과가 생태 도시로서의 울산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청바지 염료로 잘 알려진 프러시안 블루를 활용한 저비용 고성능 리튬 이온 전지가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이현욱 교수팀은 프러시안 블루를 배터리 양극재로 활용한 리튬 2차 전지를 개발해 500사이클 이상에서도 안정된 용량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로 저렴하고 효율이 높은 소재인 프러시안 블루가 양극재로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향후 리튬이온 전지의 가격을 크게 낮출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부터 26일까지 5개 구군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업 지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급여 집행 현황과 부정수급자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구군 담당자의 건의사항과 제도 개선 내용 청취 등으로 진행됩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등 행정 지도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올해 울산시 주거급여 수급자는 31,226가구로 지난해보다 2,000세대 증가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